안녕하세요. M소프트웨어 안현무입니다. 이번 시간은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를 통한 챗 구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목차로 보면은 블레이저란, 그리고 블레이저 서버 및 웹 어셈블리의 차이, 그리고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에 대한 간단한 동작 구조 이해, 그리고 챗 구현,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챗 접속 테스트. 이거는 사실 MVC 쪽이긴 한데 어쨌든, 그리고 결론, 이런 형태로 6가지로 구분을 해봤고요. 사실 블레이저의 그러니까 1, 2, 3번에 대해서는 기존에 제가 단넷데브라는 곳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일단 그건 단넷데브에서 발표했던 거니까 그거에 대한 일부분만 가져다가 여기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챗 구현, 이거 사실 MS에 이미 나와 있는 공식 문서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 그것만 가져가기에는 좀 뭐하니까 그냥 코드에 대한 설명과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한 부연 설명 정도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 자바스크립트 챗 접속 테스트는 이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가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완전히 분리된 프론트엔드를 이제 웹 어셈블리와 기존 MVC를 가지고 접속을 해보는 이런 걸 만들어 보려고 그냥 별도로 하나 넣어봤고요. 그럼 좀 더 백엔드에 대한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개인적인 결론으로 순서를 정했습니다. 이게 사실 뭐 제가 블레이저를 잘 알아서 이렇게 발표를 한다기보다는 제가 이번에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를 이것저것 만져보면서 생각보다 되게 좋다라는 걸 느끼고, 그리고 향후에도 이 MS 쪽에서도 웹 어셈블리 쪽에 많은 투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블레이저 데스크탑이라던가 이제 향후에 나오는 것들이 좀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 기반으로 나온다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웹 어셈블리 쪽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블레이저란 무엇인가? 블레이저는 MS 공식 문서에서 제가 일부를 떼었는데, 이 블레이저는 단넷을 사용해서 대화형 클라이언트 측 웹 UI를 빌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대신 C샵을 사용해서 풍부한 대화형 UI를 만듭니다. 그리고 UI를 HTML 및 CSS로 렌더링합니다. 그리고 단넷으로 작성된 서버 측 및 클라이언트 측 앱 로직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단넷 라이브러리의 기존 단넷 에코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이 정도 제가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일단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단넷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측 웹 UI를 빌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즉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리액트, 앵귤러 혹은 Vue.js와 같은 SPA 클라이언트들을 SPA 프레임워크라고 하죠. SPA 프레임워크를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이 자바스크립트 대신 C샵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많이 오해하시는 분이 그럼 C샵처럼 그냥 C샵만 할 줄 알면 웹도 다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고요. 자바스크립트 대신 C샵을 사용할 수 있지만, C샵이 물론 메인이 되죠. C샵이 메인이 되지만 이게 웹 어셈블리 자체가 브라우저에 종속되는 거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자체를 아예 모르면 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아니고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지울게요. 자바스크립트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UI를 뭘로 그린다? HTML 및 CSS로 렌더링한다. 이게 많이 오해하시는 게 C샵이 아직까지도 윈폼에 대한 그런 위세가 되게 크기 때문에 C샵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떠오르는 게 윈폼이에요. 그리고 윈도우 클라이언트 자체가 디자이너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C샵 하면은 그냥 당연히 이렇게 디자이너가 떠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최근에도 한 번 봤는데 C샵을 한다고 해서 UI가 딱 나오는 거는 윈폼과 WPF 혹은 자마린 정도? 이렇게 될 수 있고, 웹폼은 이미 벌어진 기술이니까 제외할게요. 웹폼을 제외하고는 UI를 HTML, CSS로 직접 쳐서 만드셔야 됩니다. 블레이저잖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면 되겠네요. 블레이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B와 레이저예요.
브라우저와 레이저의 합성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블레이저고요. 레이저는 MVC를 해보신 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CSHTML로 대표되는 레이저 구문을 사용하는 그런 기술인 거고, 페이지 렌더링 기술인 거고, 브라우저에서 레이저를 직접 돌리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겠죠. 어쨌든 그리고 단넷으로 작성된 서버 측 및 클라이언트 측 웹로직을 공유합니다. 뭐 이게 같은 얘기일 수 있어요, 밑에 거랑. 단넷 자체로 C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C샵 웹 어셈블리 혹은 뭐 블레이저 서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클라이언트에서 도는 동작을 C샵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 기존의 백엔드에서만 썼던 그런 일반적인 클래스 라이브러리들도 이제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100% 사용할 수는 없어요. 플랫폼이 지원이 돼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내용들은 당연히 사용할 수 있겠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거는 간단하게 서버와 클라이언트 설명드릴 때 다시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요. 컴포넌츠, 블레이저 앱은 컴포넌츠, 한글로 그냥 하면은 구성요소라고 나오는데요. 구성요소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서 블레이저 앱은 컴포넌츠를 기반으로 합니다라고 그냥 제가 영어로 다시 바꿨어요. 컴포넌츠는 페이지, 대화 상자, 데이터 입력 양식과 같은 그 UI 요소입니다. 그리고 뭐 유연한 UI 로직을 정의합니다.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합니다. 중첩되고 재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클라이언트 쪽 UI 논리와 구성에 사용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얘기냐면은 페이지를 조각조각 냈다고 칠게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A 페이지, B 페이지, C 페이지, D 페이지, E 페이지라고 했을 때 기존에 웹을 좀 해보신 분들은 전체 레이아웃을 하나 가져오고 AJAX를 통해서 하나씩 뽑아와야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AJAX 같은 별도의 기술 없이 그냥 페이지 단위로 쪼개갖고 바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기존의 윈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은 사용자 정의 컨트롤 같은 걸로 패널을 막 쪼개갖고 넣는 느낌? 그거랑 좀 비슷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핵심적인 비용은 여기에 이제 .레이저라고 했을 때 페이지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전체를 찍을 6개 레이아웃 페이지까지 이렇게 해서 마음껏 쪼개서 만들 수 있다. 그럼 A 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잘 분리해놨다 그러면은 A 페이지가 다른 데서도 쓸 수 있겠죠. 이런 거를 좀 되게 편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블레이저 서버 및 웹 어셈블리인데, 그 블레이저에는 두 가지의 모델이 있습니다. 블레이저 서버 그리고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 블레이저 서버 같은 경우에는 단넷 코어 3.0부터 지원이 되기 시작했고,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는 단넷 코어 3.1부터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블레이저 서버에 대해서 대표적인 걸 보면은 블레이저 서버는 서버의 판화로 돌아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서버 앱은 어디에 있다? 서버에 있겠죠, 당연히. 서버에서 모든 페이지를 렌더링 해요. 모든 페이지와 모든 내용을 전부 다 서버에서 갖고 있고,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는 시그널 R을 통해서 DOM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지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포스트, 겟 이런 형태로 요청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이 시그널 R을 통해서 이게 그려지는 거예요. 웹소켓을 통해서 이게 그려지는 거죠. 물론 웹소켓이 지원이 안 되면 롱폴링이라든가 이런 그 시그널 R 자체 기술들로 자동으로 그 치환돼서 그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호환성은 더 좋고, 보안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노출하고 싶지 않은 정보는 전부 다 서버에 갖고 있겠죠. 그리고 서버에서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딱히 큰 제약은 없어요. 백엔드가 그대로 UI까지 그려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예전에 생각하셨을 때 웹폼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겠죠. ASP.NET 웹폼을 해보신 분이면은 ASP.NET 웹폼에서 C샵으로 그냥 그쪽에서는 뭐 포스트백이라든가 이런 좀 특이한 방식으로 그리는데, 그런 것들이 시그널 R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제 좀 자연스럽게 그려지고 이제 처리가 되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SPA 형태로 되니까 페이지 변환이라는 게 또 없고,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뭐 클라이언트 사이드, 서버 사이드 이벤트 막 분리해서 하고 이런 복잡한 이상한 작업들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블레이저 하나만 가지고도 웹을 이제 다이나믹하게 그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 단점은 서버에 종속되기 때문에 시그널 R로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웹소켓이 끊어지잖아요. 끊어지면은 화면이 멈춥니다. 이런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긴 있어요. 물론 일반적으로 웹이 그 PC로 한다거나 이렇게 인터넷이 안정적으로 흘러가면 모르겠는데, 이게 뭐 모바일이라던가 이런 쪽에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보안성이나 이런데 그러니까 회사 내부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쪽에는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은데, 반대로 그 일반적인 웹사이트를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시그널 R을 통해서 DOM이, 그러니까 브라우저의 그냥 그 클라이언트의 그 일반적인 데이터, 모든 데이터를 서버에서 갖고 있고 시그널 R을 통해서 구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인데요.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는 어디에 있어요? 브라우저죠? 브라우저 내에 블레이저가 있어요. 블레이저가 있고 이 내부의 블레이저가 DOM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서버는 뭐 일반적으로 DOM에서 가는 거는 자바스크립트를 별도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거 할 거면은 블레이저를 쓰지 않겠죠. 일단 제외하고. 그래서 서버와 뭘로 통신을 한다? 뭐 일반적인 뭐 웹 HTTP 통신, 웹소켓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HTTP 통신도 될 수 있겠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통신을 한다. 블레이저에서 그러면은 뭐 다른 뭐 DB라던가 이런 것도 여기서 바로 통신할 수 있나요? DB 이거는 안 되죠. 왜냐면은 브라우저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브라우저 내에서 지원되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웹 API라던가 현재 뭐 웹 소켓 뭐 이런 웹 그 브라우저의 한계 내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블레이저 서버에서 DB를 접속해야겠다라고 하면은 블레이저 서버는 서버에 있죠. 백엔드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바로, 왜냐면 이게 서버잖아요. 서버기 때문에 그냥 바로 DB와 연결할 수 있어요. 소켓으로 연결이 되죠. 일반적으로 소켓을 열고 DB와 연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DB와 연결하려고 하면은 그 지원되지 않는 플랫폼 익셉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이런 거고요. 웹 어셈블리 자체의 동작 구조를 조금 더 이해를 해보자면은 블레이저 서버는 시그널 R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페이지를 계속 보내는 거고요.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는 다운로드 받아요. 최초에 이 페이지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쭉 다운로드를 받게 되는데요. 많죠? 여기 밑에 더 있어요. 최초에 뭐 부트스트랩, 뭐 이런 CSS, 뭐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인 그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것들이니까 익숙하실 거고, 보시면은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 JS, 그리고 뭐 CSS, 뭐 부트, JSON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 JS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웹 어셈블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갖고 있는 그 자동 생성되는 그 블레이저의 메인 웹 어셈블리 자바스크립트 파일인 거고요.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이제 나머지 것들의 다운로드를 이제 요청을 하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 .NET 5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NET 5로 되어 있는 그 기본적인 JS 파일, 그리고 웹 어셈블리에 필요한 .NET 파일들을 전부 다 다운로드 받습니다. 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웹 어셈블리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DB, 제가 뒤쪽에 아까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 여기 그대로 있네요. DB에 접속할 때 SQL 커넥션을 가지고 만약에 접속을 한다 그러면은 브라우저 내에서는 이렇게 플랫폼 not supported exception이 바탕하게 되고, 이렇게 백엔드에서 요청을 해야겠죠. 이 코드는 블레이저 문법인 거고요. 블레이저 문법에서 이 C샵으로 이
웨더 포어캐스트라는 것을 그 변수를 선언하고 on initialize async라는 이벤트 뭐 준비됐을 때 실행해라 이런 걸 통해서 get from json async를 통해서 요 API 웹 API로 호출하는 거예요. HTTP 요거는 그냥 자기 자신의 주소 웹 어셈블리가 실행된 주소에 요 API를 요청하겠다. 어떤 형태로 반환받겠다. 반환받아서 요거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채팅 구현입니다. 요 아래 요 주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블레이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뭐 만들면서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 이 내용은 이제 ASP.NET Core 시그널 R과 그 블레이저를 통해서 간단하게 채팅을 구현하는 예제고요. 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면서 보여드릴게요. 뭐 여기서는 5.0 기반인데 3.0, 3.1로도 만들 수 있어요. 어쨌든 비주얼 스튜디오 뭐 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최신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런 형태로 나오죠. 이게 업데이트될 때마다 화면이 계속 바뀌던데 그냥 블레이저라고 치면은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와 블레이저 서버 앱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만들 것은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 앱이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프로젝트 이름은 뭘로 할까요? 뭐 이거 그대로 할까요?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 시그널 R 앱. 솔루션 이름도 그냥 동일하게 할게요. 저는 저장된 곳은 이렇게 하고 다음을 눌러서 대상 프레임워크는 그냥 5.0으로 할게요.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뭐 HTTPS에 대한 구성은 당연히 HTTPS를 지원하기 위한 거죠. 이거 자체 내 독립 서버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HTTPS를 지원하겠느냐 뭐 이런 내용이고 ASP.NET Core 호스티드라고 되어 있는데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는 C# 기술로 돌아가지만 ASP.NET 혹은 IIS의 그 종속된 기술은 아니에요. 왜냐면 웹 어셈블리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엔진엑스라던가 뭐 이런 여타 다른 데서도 이 웹 어셈블리만 지원된다고 하면은 실제로 이 ASP.NET 코어가 아닌 다른 웹서버에서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게 브라우저 내 배포만 되면 되는 거니까 브라우저에서 웹 어셈블리를 지원만 하면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ASP.NET 코어로 호스팅을 할 거냐 아니면은 순수하게 웹 어셈블리만 만들어서 다른 데다가 호스팅할 뭐라 그러죠? 다른 데서 서비스를 할 거냐 뭐 이런 거겠죠. 근데 뭐 일반적으로 ASP.NET 코어 호스티드가 성능도 좋고 하니까 저는 체크해서 쓰겠습니다. 프로그레시브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내용은 조금 방대해요. 좀 복잡하기도 하고요.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이게 오프라인을 메인으로 할 거냐 이거 자체를 브라우저지만 이 오프라인에서도 좀 돌아가게 하고 특정 부분만 받게 할 거냐 뭐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제외하겠습니다. 이게 프로그레시브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가게 되면은 이 웹에 대한 웹 어셈블리의 갱신 그러니까 버전업이죠. 제 입장에서는 빌드를 계속 했을 때 버전이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티를 주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프로그레시브 웹 어플리케이션은 제외하겠습니다. 이 두 개만 체크하고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총 3개가 만들어집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쉐어드. 어떤 형태냐면은 클라이언트는 말 그대로 웹 어셈블리에 대한 내용인 거고요. 이게 보시면은 페이지스가 있고 쉐어드가 있고 뭐 임포츠, 앱, 프로그램 뭐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웹 어셈블리 자체를 구성하는 내용이고요. 시그널 R 앱 서버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시면은 그 기본적인 서비스만 하게 됐고요. 서버 같은 경우에는 그 블레이저 지금은 제가 호스티드를 체크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그널 R 앱 클라이언트 그 웹 어셈블리를 호스팅하는 기본적인 그 파일들이나 뭐 이런 웹 어셈블리 JS를 시작하는 그런 호스팅 정보와 그리고 간단한 API 하나, 예제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쉐어드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웨더 포어캐스트 컨트롤러에서 API로 이걸 받잖아요. 여기서 던져줄 때 웨더 포어캐스트 컨트롤러로 반환을 해주는데 이것을 이제 같이 쓸 수 있게 예제가 되어 있는 거죠. 패치 데이터에 보시면은
여기에서 쉐어드를 유징하고 웨더 포어캐스트를 여기서 같이 나눠서 쓰는 분리되어 있는 거죠. 먼저 그러면은 서버로 해갖고 하면 클라이언트나 서버나 지금 어차피 참조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동작을 하는데요. 보시죠. 한번 실행을 해서 간단하게 화면을 한번 볼게요. 빌드가 되고 실행이 됩니다. 보시면은 블레이저가 떴고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파일들이 다운로드가 됐죠. 물론 다시 새로 고침하면은 필요한 파일들만 다운로드 받기 때문에 최초 SPA 관련된 파일들, SPA가 아니죠. 단넷 파일들을 다운로드할 때에 대한 부담은 조금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기본적인 사항들만 받겠죠. 웹 당연히 캐싱 기술이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먼저 이 화면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은 최초로 여기에서 블레이저가 이제 이 서버가 동작하면서 뭔가 블레이저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블레이저가 최초에 로딩되면은 이 인덱스 HTML을 로딩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 JS를 가지고 여기에는 지금 따로 보이진 않을 거예요. 이 블레이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블레이저 파일 자체는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쭉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고요. MVC로 따지면 전체 레이아웃을 그리는 전체 레이아웃은 메인 레이아웃.레이저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뭐 컴포넌트 베이스라는 것을 상속받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페이지 사이즈, 여기 보면은 페이지 div로 시작하잖아요. 보시면은 여기에 앱에 로딩이 돼갖고 이 앱에 그려지는 거예요. 이 앱에 그려지는 메인 레이아웃이 이렇게 생기고 여기에서 나브 메뉴 이렇게 돼 있죠? 나브 메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나브 메뉴가 뭘 뜻하냐면은 바로 이 나브 메뉴를 뜻합니다. 그래서 나브 메뉴가 쭉 그려지죠. HTML과 코드 영역이 나눠져 있고요. 다시 보면은 인덱스가 최초에 실행이 될 거고요. 이 페이지는 슬래시로 들어오게 되면은 서베이 프롬프트라는 태그가 있죠. 서베이 프롬프트라는 건 여기 있네요. 여기에 이 내용이 그려지는 거죠. 최초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컴포넌트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컴포넌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런 내용이에요. 태그가 페이지를 뜻해요. 요 서베이 프롬프트라는 태그는 요 레이저 페이지를 뜻하고 메인에 있는 나브 메뉴라는 것은 나브 메뉴라는 페이지를 뜻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태그로 그냥 바로 찢어서 붙이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로 봤는데 타이틀이라는 파라미터로 여기에 강하게 그려져 있는데 보시면은 인덱스에서 타이틀이라는 걸 이렇게 던져주죠. 이 내용이 요 파라미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좀 복잡한 파라미터나 이런 건 제가 아직 테스트를 못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구현이 되어 있네요. 카운터 같은 예제로 하나 볼게요. 카운터 레이저 페이지를 보시면은 페이지가 있고 자바스크립트가 전혀 없어요. 카운터, 그리고 카운터라는 것을 찍어주는 레이저 문법, 그리고 버튼, 이거는 부트스트랩이가 넘어가고 온클릭이라는 이벤트 앞에 골뱅이가 붙어있네요. 여기에 인크리먼트 카운트가 있고 클릭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거를 뜻하게 되고 요거는 요거를 뜻하게 되죠. 그럼 최초에 0이 찍혀 있겠죠. 그리고 클릭이라는 이벤트를 타게 되면은 요것을 그냥 하나씩 추가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동작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잘 움직이죠? AJAX, 자바스크립트 전혀 없이 화면의 구성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를 추가를 해볼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하죠. 화면 분할을. 제가 만약 10이 넘으면은 10이 넘었다 라고 하나를 더 추가한다고 하면은
카운트 15버 뭐 이런 식으로 만약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MVC에서는 화면이 그려질 때 요 CNT가 카운트가 이게 10이 넘었냐 안 넘었냐만 판단하고 화면이 그대로 스트링으로 넘어가서 HTML이 클라이언트 측 브라우저에서 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이 구문은 동작을 하지 않는 게 맞죠. MVC에서는. 하지만 블레이저에서는 이 C샵으로 모든 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좀 실행을 해볼게요. 2, 3, 4, 5, 6, 7, 8, 9, 10, 11, 10부터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많은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간단한 예제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 이게 서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동작을 해요. 서버에서도 이렇게 동일한 구문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그거는 서버에서 동작을 해서 시그널 R을 통해서 계속 보내주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웹 어셈블리 내에서 이 내용들을 갖고 있다가 화면을 계속 렌더링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내에서 채팅을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누겟을 하나 추가를 해줄 거예요. 뭐죠? 저 시그널 R을 어디에? 서버? 아니죠. 여기에다가 누겟을 클라이언트에 추가를 해줄 겁니다. 클라이언트 측에 그걸 시그널 R 클라이언트를 추가를 해줄 거예요. 설치. 물론 시그널 R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했으면 붙어야겠죠. 어디에 붙여? 서버 쪽에도 붙어야겠죠. 서버 쪽은 시그널 R이 거의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어요. add 시그널 R 허브를 이제 추가를 해야겠네요. 어디에? 서버에 허브즈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허브즈 허브즈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뭐 요거 그대로 만들게요. 그냥 추가해서 이 부분은 시그널 R 예제인데 사실 어디에 쓰셔도 무방합니다. 갖다 붙이고 컨트롤 점을 눌러서 빠른 찾기로 유징을 추가해 주고요. 간단하게 하나 있네요. 메시지 하나 해주는 거. 서비스 엔드포인트 허브가 있으면 제가 지금 이 챗 허브라는 걸 만들었으니까 이거에 대한 그 정보를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서버 쪽 스타트업에 가서 보시면은 컴필레이션 서비스에 시그널 R을 사용하는 걸 추가를 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아래다 넣을게요. 헷갈리지 않게. 그리고 리스폰스 압축에 대한 내용을 넣고요. 두 줄 넣고 앱 여기서 이제 사용에 대한 서비스 등록을 해준 거고 이제 여기서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엔드포인트에 챗 허브를 등록을 해줍니다. 같은 데다 넣을게요. 하지만 챗 허브는 컨트롤 점을 눌러서 유징을 추가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인덱스 레이저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인덱스에다 그냥 넣기엔 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페이지를 하나 추가하는 걸 해볼게요. 페이지를 하나 추가를 해서 여기서 레이저 페이지는 CS HTML을 뜻하고요. 컨트롤러 말 그대로 컨트롤러고 저희가 추가할 건 레이저 컴포넌트 레이저 구성 요소를 추가를 할 겁니다. 레이저 구성 요소 이름은 그냥 챗이라고 할게요. 챗.레이저 만들어서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요걸 그대로 갖다 붙이고요. 일단 가져다가 붙이고 이렇게 하면은 오류가 나겠죠? 당연히. 왜 오류가 나겠죠? 페이지의 슬래시가 이거랑 인덱스가 동일한 구성을 보고 있으니까 저희는 여기에서 챗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일단 넘어가고 그러면은 일단 이 챗에 붙어야 될 거잖아요. 어딘가에 보이는 데가 있어야겠죠? 그럼 나비 메뉴에 챗을 하나 추가해 줄게요. 복잡하게 뭐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챗을 하나 추가하고 여기에 주소를 챗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간단하게 여기서 끝났으니까 그럼 서버 지금 그 시그널 등록됐고
여기에 클라이언트 등록이 됐으니 클라이언트 지금 준비가 됐으니까 실행을 해서 보면은 제가 방금 만든 챗이 추가가 됐죠. 그리고 유저 뭐 메시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고 이거 받는 것도 한번 보셔야겠죠. 그냥 동일한 거 하나 더 만들어도 되겠다. 왔다 갔다 하면서 동작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블레이저 내에서 이제 시그널R을 통신하는 것은 어디에? 지금 그 누겟을 등록을 해주고 그냥 그 시그널 클라이언트 유징해서 바로 일반적인 그 시그널 그 콘솔이나라던가 뭐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것처럼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허브를 그냥 연결을 해서 URL에 얘 같은 경우에는 나 자신의 URL에 붙었죠. 그리고 바로 여기다 이벤트를 등록을 해서 뭐 샌드 뭐 이게 지금 그 람다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람다로 되어 있지만 그냥 그 메소드죠. 이 메소드들이 이제 동작을 하는 거고요. 보시면은 가장 크게 보실 만한 거는 이 state has changed인데 요것을 통해서 그 화면이 다시 렌더링이 돼요. 요 허브가 지금 그러니까 이벤트를 건 거죠. 이벤트를 어떻게 걸었을 때 요 스트링으로 지금 건 거고 반환값이 뭐 그러니까 제네릭이죠. 제네릭으로 리시브 메시지라는 것을 통해서 요런 그 지금 입력 메소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준 거죠. 변경하면은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은 막 이상해요. 이게 그거 자체가 그 비주얼 스튜디오가 아직 업데이트가 계속 되고는 있지만 블레이저가 이렇게 코드가 혼재되기 시작하면은 생각만큼 그 인텔리센스가 잘 동작하지는 않더라고요. 막 줄맞춤이나 이런 것도 틀어지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전반적인 코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게요. 서버는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채팅에 대해서 이제 블레이저를 통해 시그널R을 연결을 해서 구현하는 거죠. 인풋 바인드로 그냥 끝나요. 인풋이 바인드에서 뭘로 끝나냐? 유저 인풋이 어딨죠? 여기에 있죠. 지금 그 변수죠. 이 변수를 그냥 바인딩 연결을 해버린 거예요. 별도의 뭐 getset에 그런 노티파이 같은 거 없이 그냥 말 그대로 바인드 하고 그냥 끝내버린 거고요. 그것도 onClick은 send라는 메소드를 그냥 연결을 해버린 거죠. disable 같은 경우에는 is connected send 연결이 됐으면은 그 펄스가 나올 거고 연결이 안 됐으면은 뭐 true가 나오면서 disable이 연결이 이렇게 그 연결 값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send 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뭐 inject라는 걸 통해서 요 기존의 인젝션 그 DI죠. 디펜던지 인젝션을 이런 식으로 풀어낸 거고요. 이거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넣는 방법도 있어요. 내비게이션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인젝트가 이렇게 간단하게 될 수도 있고 요거는 지금 임플리먼트는 그 자바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상속받는 거예요. 요거를 상속받은 이 인터페이스를 여기에 구현을 했죠. 인젝트 이 내용을 어떻게 받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동작을 하고요. 에이? 속성으로만 되죠? 잘 되죠? 이거는 지금 방금 전에 서버가 바뀌었기 때문에 연결이 끊어졌어요. 잘 되죠? 이 부분이 굉장히 편해졌죠. 기존의 생성자의 그
DI를 계속 추가를 해주고 뭐 이렇게 해줬던 게 그런 내용들이 블레이저에서는 인젝트라는 구문 하나로 끝나고 혹은 위에다 인젝트를 걸어줘도 되고요. 나중에 이제 코드 영역 분할을 위해서 이렇게 해본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웹서버는 이제 완전히 독립된 내용이죠. 독립되어 있죠. 프론트엔드는 웹 어셈블리로 저희가 만든 거고, 그 백엔드는 지금 시그널 웹서버로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제가 했던 것 중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챗 접속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제가 만든 것은 웹 어셈블리로 지금 돼 있고 웹 어셈블리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머지무라고 할게요. 웹 어셈블리는 저렇게 표현하니까 하이 뭐 이렇게 만들어만 놓고 MVC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이제 통신하는 걸 그냥 해볼게요. 단순하게 그냥 하나 만들어 볼게요. 웹 어셈블리를 통해서 하는 거는 되게 간단한데 기존 MVC에서는 이제 조금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은 사실 여기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이고요. 여기서도 뭐 동일하게 뭐 가는데 여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받는 거죠. 자바스크립트에 이렇게 시그널 R을 받게 돼 있죠. 그러면 어디서 하느냐? 여기서 추가 클라이언트 쪽 라이브러리를 추가하고 UM 패킹에 시그널 R을 보면은 저희가 찾아와요. 시그널을 찾았죠. 마이크로소프트 시그널 R 최신 버전이 5.0.6인데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저희는 그때는 브라우저 파일만 필요하니까 이것만 받을게요. 저희가 받아오죠. 내용은 여기 들어가 있을 거고요. 받아왔고요. 뭐 여기서는 민 조금만 받아도 된다 그러는데 시그널 허브는 등록이 되어 있고요. 시그널 허브 필요 없고 저희는 요 코드만 필요하죠. 그냥 메인에다가 만들죠. 여기는 동일한 내용을 만들고 제이슨 시그널 R이 아니죠. 마이크로소프트죠. JS가 아니죠. lib에 그냥 지우고 요거 그냥 갖다 넣어주고 챗 JS가 있는데 챗 JS는 요 내용입니다. 그냥 가져다가 붙여줄게요. 이렇게 하면 되고 스크립트로 해서 붙여주면 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간 거고요. 하지만 별도의 웹사이트다 보니까 웹사이트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서버 그를 하려면은 당연히 이게 CORS라고 해서 서로 그 도메인이 다르기 때문에 도메인이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면은 요거는 로컬호스트 44310인데 요거를 이제 시작 프로젝트로 하고 연결을 해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연결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은 오류가 났다는 거고 여기에서 보면은 연결이 안 되죠. 연결이 왜 안 됐냐 생각해 보시면은 크로스 도메인 그 도메인이 달라요. 44372, 44310. 그럼 44372에서 들어오는 것을 허용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허용을 해주냐? 이것은 그냥 CORS라는 것을 통해서 허용을 해주는 거고요. 이 부분은 다른데 나와 있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허용해 줄 수 있다. 다른 도메인에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해 줄 수 있다라는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시고요.
어떤 데와 같이 하겠다. 뭐 이렇게 SPS인가? S네요. 그냥 이거 통째로 붙여서 여기에서 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 allow header, allow any method, allow credential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허용을 해주고요. 디폴트로 허용을 해줬으니까 그냥 여기서는 유즈만 해주겠습니다. 그럼 다시 그냥 챗 서버에 붙어버렸네요. 여기에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죠. 다시 이렇게 붙어야 되죠. 시작해볼까요? 열려있죠? 연결되어 있죠? 보시면은 잘 됩니다. 그쵸? 정리해보면은 지금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백엔드는 요 블레이저가 아닌 이 백엔드는 그냥 ASP.NET 코어로 만들어진 서버가 되는 거고요. 프론트엔드가 지금 두 가지로 지금 접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냥 그 웹 어셈블리로 만든 지금 SPA 형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형태의 그 프론트엔드가 하나 있는 거고 별도의 지금 독립적인 웹서버의 지금 MVC 형태로 된 요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프론트엔드가 하나 더 붙어서 한 거죠. 그냥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해서 그냥 완전한 프론트엔드다. 뭐 리액트라던가 이런 거 안 해보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렇게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어서 완전 독립된 서버죠. 그래서 요 백엔드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해봤던 거고요. 그 마지막으로 일단 결론입니다.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를 통해서 C샵으로 SPA,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할 수 있다. 지금 만든 채팅 혹은 단순한 버튼 클릭 같은 걸 통해서 저희가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전부 다 싱글 페이지예요. 페이지 하나에 내에서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가 자동으로 그 DOM 페이지 구성을 바꿔주면서 동작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와 별도의 MVC를 통해서 백엔드 API 서버에 시그널 알로 붙어서 채팅을 만들어 봤죠. 그래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의 분리를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 정도로 그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 블레이저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저도 공부를 하면서 지금 준비한 거는 이렇게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를 통해서 채팅을 구현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채팅을 구현한다는 게 메인이 아니라 시그널 R을 통해서 이 블레이저의 통신을 구현해 본 거죠. 그리고 프론트엔드, 백엔드의 분리를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